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혼잡했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해 밀치고 끼어들고 서두르며 도시를 뒤흔들었다. 그들 사이에는 인사도 미안함도 없었다. 어쩌면 이 도시의 예의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클레어는 생각했다. 그녀는 이른 출근길의 군중 속에서 몸을 비틀며 열차 안으로 들어섰다. 비 오는 날의 젖은 우산 냄새, 구겨진 신문,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귓가에 스치는 프랑스 욕설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파리의 아침을 이루는 소리였다. 도시의 리듬은 늘 피곤하다. 클레어 루그랑 32살의 사회학자는 작은 노트에 그렇게 적었다. 열차의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질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법이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습관이 만드는가? 혹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걸 강요하는 것일까? 노트 한쪽에 적힌 단어들이 엉켜 있었다. 혼잡, 무질서, 정당화된 공격성.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웃었다.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의 웃음은 언제나 체념에 가까웠다. 강의실의 오후. 그날 오후 그녀는 파리 13대학의 좁은 강의실에 서 있었다. 칠판에 적힌 단어는 시빅 오더, 시민적 질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그러나 건조했다. 도시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행동의 축적입니다. 매일의 무심한 선택들이 모여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요즘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 많이 보이던데요. 밤에도 안전하고 사람들이 줄 서고 공공장소가 깨끗하대요. 진짜 그런가요? 교실에 웃음이 번졌다. 그건 불가능하죠. 아시아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과장된 거겠죠. 몇 마디가 엇갈리며 가벼운 농담이 오갔다. 클레어는 칠판 앞에서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이 더 흥미롭지 않나요? 학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불씨가 자신을 대륙의 반대편으로 이끌리라는 것을. 밤, 파리의 작은 원룸. 그날 밤 클레어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 화면 속 작은 영상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지하철 줄 서는 문화의 비밀. 화면 속 사람들은 지하철 문 앞에 두 줄로 조용히 서 있었다. 열차가 도착하자 하차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고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자만 조용히 탑승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클레어는 재생 속도를 늦췄다. 프레임마다 멈추어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누구도 짜증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 대신 평온이 있었다. 이건 연출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 평온한 움직임은 연기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분실된 지갑이 3일 만에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뉴스가 나왔다. 공원에서 청년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편의점 앞에서 서로의 우산을 기울여주는 장면이 이어졌다. 도대체 왜? 그녀는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다. 이성보다 더 깊은 호기심이 일어났다. 그날 새벽 그녀의 메모장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다. 한국, 질서의 사회. 진실인가 혹은 신화인가? 공항 티켓. 며칠 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천행 항공권이 놓였다. 주변 동료들은 놀란 눈치였다. 한국이요? 왜 거기까지 가요? 단지 줄을 서는 걸 보러요. 클레어는 웃으며 대답했다. 질서를 이해하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연구 노트를 정리했다. 관찰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줄 서기 행위의 자율성. 쓰레기 분리 습관의 내면화 정도. 공공장소의 언어적 절제. 밤마다 그녀는 프랑스어로 설문지를 다듬었다. 당신은 왜 줄을 섭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정리합니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문항에는 그녀 스스로도 쓸까 말까 망설였던 질문이 있었다. 당신이 이 도시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샤를드골 공항 새벽.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 그녀는 긴 줄 끝에 서 있었다. 옆 사람의 어깨가 닿을 때마다 가볍게 뒤로 물러섰다. 눈을 감으면 지금의 파리는 하나의 커다란 웅성거림처럼 들렸다. 이 도시는 질서를 잃은 게 아니라 그저 너무 많은 소리를 가졌을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 후 방송이 흘렀다. 대한민국 인천으로 향하는 K902편 승객 여러분. 그 한 문장이 클레어의 귀에 깊게 박혔다. 동양의 나라, 그 신화적인 질서의 나라. 그곳의 공기가 정말 다를까?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탑승구를 통과했다. 비행기의 하늘 위에서 기체가 구름 위로 오르자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가설. 한국의 질서는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 작동한다. 표식은 명령이 아닌 요청이다. 시민은 법보다 관계를 믿는다. 정은 통제되지 않는 자율의 다른 이름이다. 그녀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다. 비행기가 그 속을 천천히 가르며 나아갔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한 줄기빛 같은 감정이 일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낯선 감정이었다.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다. 한국의 첫인상은 냄새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청결한 공기, 무겁지 않은 습도, 그리고 질서 있는 움직임. 입국 심사대 앞에는 이미 줄이 정렬되어 있었다. 누구도 줄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다.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다. 아주 자연스럽게. 클레어는 노트를 꺼내 썼다. 표식과 행동의 일치 매우 높음.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간격을 유지했다. 한 남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옆 사람이 조용히 주워주자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단어를 따라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입에 낯선 발음이 맴돌았다. 첫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거리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걸었지만 누구의 목소리도 과하지 않았다. 클레어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오늘 줄은 줄 자체로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위치가 줄을 만들었다. 규칙은 표식에 있었지만 표식은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에 손을 댔다. 유리 너머로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희미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야. 이건 생활의 방식이야.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며 조용히 줄을 섰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연습된 합창처럼 부드러웠다. 클레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질서를 연구하러 왔지만 어쩌면 나는 사랑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공항철도는 마치 거대한 시계 장치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움직였다. 그리고 그 정밀한 흐름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의 평온함이 있었다. 열차 안에서 클레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공항의 흰빛, 서울의 고층 빌딩, 사람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도시가 사람을 훈련시키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도시를 훈련시키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서울이라는 단어의 묵직함을 느꼈다. 플랫폼의 공기는 공항보다 조금 더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질서의 냄새가 있었다. 깨끗한 금속, 정제된 공기, 바닥의 선과 사람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풍경. 서울역 1호선 플랫폼. 클레어는 벽에 붙은 지도 앞에 섰다. 빽빽한 한글역 이름들, 색깔로 구분된 노선들. 그녀는 복잡한 지도 속에서 한 점을 찍었다. 홍대 입구. 그녀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사람들은 이미 줄을 서 있었다. 노란 안전선 뒤 2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가 내 순서다. 열차가 들어오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승객들은 약속된 듯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자 천천히 열차에 올랐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클레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안무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열차 안은 고요했다. 스마트폰 화면의 빛만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는 독서를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없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삼켰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자발이다.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질서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로부터 태어난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홍대 입구 거리의 공기가 달랐다. 젊은 사람들, 네온 사인, 커피 향기, 그리고 거리의 음악. 모든 것이 활기찼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활기 속에 혼란이 없었다. 클레어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쓰레기통이 없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거리에는 분명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바닥은 깨끗했다. 사람들은 손에 빈 컵을 들고 걸었고 누군가는 가방 속에 플라스틱 병을 넣었다. 누군가는 주머니에 휴지를 쑤셔 넣었다. 그녀는 가게 앞을 청소하던 노신사를 붙잡았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뭘까요? 노신사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웃었다. 글쎄요, 그냥 버리면 보기 싫잖아요. 그 단순한 대답에 클레어는 멍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프랑스의 공공청소 시스템에는 세금과 인력이 있지만 한국에는 부끄러움이 있구나. 점심 무렵 클레어는 강남의 한 식당 앞에서 사람들의 행렬을 보았다. 햇살 아래서도 그들은 서 있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렸다. 누구도 새치기 하지 않았다. 직원도 경찰도 질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다. 그저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그녀는 메모했다. 줄을 서는 이유는 규율이 아니라 신뢰다. 나도 언젠가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다. 밤이 되자 홍대의 거리는 빛으로 물들었다. 클럽 앞에서 젊은이들이 웃고 있었다. 맥주캔, 치킨 상자, 풍선, 음악. 팔이었다면 다음 날 아침엔 거리마다 쓰레기가 쌓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들고 있던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검은 봉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분리수거 표지를 붙였다. 클레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질서가 아니라 예의야. 그녀는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겨야 할 장면이야. 다음 날 아침, 클레어는 시골 근교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1시간쯤 지나자 창밖에는 논밭이 펼쳐졌다. 작은 역에서 내리자 한 노부부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도로 옆에 떨어진 페트병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청소하시나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왜 이걸? 보이면 주워야지요. 우리 마을인데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철학서보다 더 깊었다. 클레어는 노트에 적었다. 이들의 질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 외곽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다.
수업 시간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오늘의 주제는 공공예절이에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들었다.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 기분이 나빠요. 왜 줄을 서야 할까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바쁘니까요.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는 지켜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적었다. 한국의 질서는 법률이 아닌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교육은 두려움이 아닌 배려로 이루어진다. 서울의 밤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거리의 불빛이 그 물방울에 반사되었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걸었다. 누군가의 우산이 옆 사람의 어깨를 살짝 덮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도시는 질서의 도시가 아니다. 사람의 도시다. 그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서울에서 나는 인간의 품격이 얼마나 조용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 조용함이 이 도시의 가장 큰 음악이다. 클레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이 지나갔다. 지하철의 줄, 쓰레기 없는 거리, 줄을 서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 질서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하며 자신들의 도시를 만든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다. 이 도시의 질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로 세워져 있었다.